결국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을 넘겼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좀 브레이크 없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서울 전체는 9억 후반대인데 동남권이라고 불리는 강남 3구 강동구 여기는 17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이 17억이니까 사실 그냥 물려받은 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마련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금액인 거죠. 주요한 지역들은 주간 단위로 뭐 1억씩 올라가기도 하고요. 마포에 집 사시려고 하셨던 분이 16억 정도로 시작을 하셨었는데 한 달 조금 더 전 그 정도쯤에 지금 거기가 20억, 나중에는 집 안 보고 계약하셨거든요. 거기에 올인해서 내 집 마련 한 채 하는 건데 뭐 한 달 만에 3억 뭐 이렇게 올라버리면 사람이 점점 급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엔 갈아타기 수요가 좀 많은데 갈아타기 수요 상담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안 팔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이 거래가 전반적으로 잘 되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은 아파트는 다른 사람도 사고 싶지 않은 타이밍인 게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낮추거나 이게 잘 맞았을 때 가끔 이제 매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매각에 성공했는데 빨리 다음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 빠르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 유달리 이게 좀 센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다시 이렇게 불붙게 된 거는 토화제가 그럴 정도의 정책은 아닌데 그로 인해서 그 지역들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다른 지역까지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잠잠해지고 나니까 대선 결정되고 했잖아요. 정책이 오랫동안 공백기고 이게 불확실한 요소였는데 서울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하대.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더 훨씬 없어지고 이런 게 몰리면서 전월세도 올라간대. 막 이런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지금 사는 게 서울 아파트는 제일 싸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게 된 것 같아요. 다주택자 계속 규제하니까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은데로 간 부분도 있지 않나. 지방보다는 서울에 한 채를 사야겠다 하면서 똘똘한 한 채가 그때부터 나왔던 단어거든요. 최근에 그게 더 가시화된 거는 작년 초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가 좀 이슈됐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물론 위기이기 때문에 그 이슈화 되면서 인구대책 이런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저출생에 대한 지원도 많아진 거는 긍정적이지만 그 단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지방은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러면서 서울로 많이 오시게 된 것 같고요. 똘똘한 한 채가 언제부터 나온 말이에요? 2018년? 17년, 18년 정도. 서울이 중위 가격이 9억 7천만 원 정도인데 가장 낮은 지역이 경북이거든요. 근데 경북이 1억 5천만 원 정도예요. 차이가 한 6.6배 정도 났던 걸로 기억이 돼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도 자산의 차이가 그렇게 6배 이상 나게 되는 거죠. 지방일수록 전세와는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전세 중위 가격도 1억 2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둘의 차이가 뭐 3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난다는 거고 서울은 반면에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한 4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부여받은 거고 전월세랑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또 필수제거든요. 그냥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데 전월세가 완전 필수제잖아요. 매매가도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황금성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일 수 있는 거죠. 요즘 유독 더 세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이 물론 더 전반적으로는 비쌌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나 대구 수성구 아파트나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가격 차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 입에 올리기도 깜짝깜짝 놀라는 뭐 70억, 80억 빌딩 가격이잖아요. 격차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인구 이동에 대한 문제, 인식 자체의 변화 이런 것도 크지만 그만큼 공급하는 주택의 발전이 지방이 좀 아무래도 더딘 것 같아요. 서울이 요즘에는 공급이 잘 되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격차를 만드는 건데 비서울은 특히 대구나 경북 이런 지역은 미분양 관리 지역이고 장기간 미분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없는 상태고 공급 자체가 어렵잖아요. 분양가가 올라간 비용만큼 따라주지 못하면 높아진 분양가로 책정했을 때 분양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사업을 당연히 못하는 거니까 신축을 못 만들거든요. 근데 서울은 특히 강남 3구, 용산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분양성이 보장되잖아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분양가까지 낮으면 이거 내가 당첨만 되면 이만큼은 그냥 바로
차익으로 생기는 것만 같으니까 분양성이 보장이 되는 거고 높아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가 땅값보다는 건축비, 뭐 인건비 이런 건데 건축비, 인건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역에 똑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은 땅값이나 이런 게 받쳐주니까 그걸 합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지금은 또 유독 신축과 뭐 커뮤니티 이런 게 너무나 주택을 선택하는 데 큰 요인이 되니까 그런 게 없는 지역은 또 차이가 점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대장 아파트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공급 부족 얘기가 나와서 서울 위주로 공급 대책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게 씁쓸한 마음도 드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단기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지만 지금 서울로 쏠려 있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를 쓰기보다는 서울이 아닌 지역들을 좋게 만들어주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는 있거든요. 어차피 서울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되게 부담인데 지방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좋아질 요인들을 이제 신뢰감 있게 인식들을 심어준다면 지역에서 찾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공약에 등장하고 있었던 지역 균형 발전 5극 3특이라고 해서 전체를 5개의 권역과 3개의 특별자치시를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뭐 영남권이라던가 뭐 전라도에 있는 그런 권역들, 강원도랑 전북이랑 제주 여기는 특별자치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거점을 만드는 그런 산업단지를 새롭게 좀 재편한다거나 경제 활성화를 좀 구축으로 하는 것들을 하겠다라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의 공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실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화할 수 있는 괜찮은 방안으로 잘 나오게 되면은 서울로만 쏠려 있는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장기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현상을 어느 정도 좀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출근은 세종시로 하지만 집은 여전히 다 서울에 둔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세종시나 혁신도시, 신도시 이런 네. 방식은 옛날이나 통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거기로 이동을 하지 이제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도시를 대규모로 만들어버리면 좀 이분화돼가지고 어떤 지역은 평일에만 몰리고 어떤 지역은 주말에만 몰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 이번에 나온 공약은 저는 신도시나 이런 쪽으로 이해하진 않았고요. 지금 이미 있는 거점도시 그 위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도심이 지금은 노후화되고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거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나 산업에 대한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으로 지금 날고 있고 중국 같은 데들은 우리나라보다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갔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던데 지금이라도 그 산업의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여전히 1, 2차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울산이나 창원 가보면은 산업단지가 구축되어 있고 벤더 사업을 하던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사업을 정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기반이 만들어 있던 곳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4차 산업 같은 것들 최근에 좀 이제 발전해야 될 그런 산업 단지들로 변화시키고 저는 그냥 그 공약을 봤을 때는 그게 신도시를 유치해서 또 세종시 제2혁신도시를 만드는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긴 해서요. 그 노후화된 곳들을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정책이 이제는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뭐 경제라던가 뭐 교육이나 뭐 의료 쪽이나 문화나 이 모든 분야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서울 빌라 내지는 경기도 아파트 가운데 좀 뭐가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B아파트가 굉장히 다시 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긴 해야 하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익적으로 말하자면 빌라도 대안에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빌라는 좀 환급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빌라 전세 사시는 분들도 비슷해 월세 쪽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해서요. 서울의 빌라보다는 경기도 쪽의 아파트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자산에 대한 효과는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수도권도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인구 밀도를 보고 높은 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천시 같은 지역은 녹지 지역도 굉장히 많고 아파트만 딱 주거 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네. 경기도만 하더라도 자연 녹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해서 도시화가 어느 정도 면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인구 밀도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있거든요. 광명이나 수원, 뭐 화성 뭐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신도시거나 아니면 산업단지가 좀 구축이 되어 있는 그 대기업이 지금 유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인구 밀도를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경기권은 사실 한강 이남 쪽을 많이 선호하시고 그 중에서도 신도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살기 좋은 신도시 위주로, 그리고 기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주거단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고 시황이 비활성화 됐을 때는 또 거래도 안 되는데, 기업들을 끼고 있는 경우라면은 뭐 시황을 좀 많이 타지는 않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를 보시긴 하되 다른 것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양극화 시대에 서울 수도권이면 다 괜찮겠지 하면서 샀다가 또 낭패를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뭐 가파르게 물가는 올라가고 평범한 월급으로는 내 집 하나 지금 장만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위원님을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좀 많은 편인가요? 자산가분도 상담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신혼부부 같은 분들은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조언을 많이 구하시는 편이기는 해요. 결혼을 하면 그나마 주택 마련을 할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하거나 하면 대출을 받고 해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은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한 것 같아요. 필요성을 느끼는 건가요? 네,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면. 근데 혼자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정말 좀 쉽지 않긴 하거든요. 혼자 벌어서 대부분의 상한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청년들 되게 많고요. 전세 사기가 무섭다는 고민도 있으세요. 월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언젠가 내 집 마련해야 될지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지방에서 올라오자마자 상담하시는 분들은 같은 돈으로 굉장히 넓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좁은 오피스텔에 살 수밖에 없어서 이제 너무 놀랐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아예 관심이 없으면 그 차이가 많이 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빨리 매입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 정보 없이 기준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매입할 수 있는 주택 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자본이 있을 테고 고정적으로 버는 연소득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DSR 계산기라고 치시면 거기에 내 연봉과 주택 금액이랑 또 금리 같은 걸 넣으시면 가능한 대출 금액이 나오거든요. 40% 안으로 계산하시면 내가 모은 금액과 이걸 더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가액인 거잖아요. 금액을 이제 계산하신 다음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그 금액을 설정하셔서 내가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모은 금액 정도로 전세 세입자를 끼고 살 수 있는 지역은 어딘지를 또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것도 또 아니구나. 그럼 난 어디를 네. 좀 골라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도심이나 한강 이남 쪽이랑 좀 연계성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지리적으로? 네, 약간 지리적으로. 교통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인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교통의 편리성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거 외에 좀 더 자체적인 활성화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직주 근접이 되는 그 기업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형식으로 개발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위례나 하남 같은 경우가 처음보다 지금 굉장히 주택 가격이나 뭐 거래나 이런 것들이 비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주거 단지만 다 몰려 있잖아요. 하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개통됐음에도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주거단지만 몰려 있는 경우는 그 안에서 살기는 굉장히 좋지만 외부에서 거기를 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유치하거나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보다는 이제 판교나 이런 지역처럼 기업도 많고 뭐 상업시설도 많은 지역들이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